이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서거일에서 있었던 그 두 명의 대통령이 여러분 태도를 보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참 진중한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마침 무슨 결혼식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서거날에 그걸 하는데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박수를 하고 촐싹대면서 그거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그런 정신 상태? 네, 그걸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노무현 대통령을 팔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그냥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거죠. 그 몸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그 행동하고 행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런 전제하에서 이 유시민 씨하고 박구영 씨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조불쇼에서 떠들었던 그 얘기들을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박구영 그 교수가 윤석열 정부가 한 가장 큰 잘못된 점이 극우를 이제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극우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규정할 때 동양적 정의관에서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 그 동양적 정의관의 굉장히 핵심이 부끄러움을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극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아예 알지 못한다는 거야. 박정희와 지금의 그 윤석열 정부 사이의 그 차이. 박정희는 구구라고 얘기를 하고 보진 않는다. 윤석열 권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이 외설적 권력이다. 포르노적 권력이다. 옷으로 자기 몸을 가리지 않고 완전히 빨개 먹고서 감출 것도 없는 볼품도 없는 그런 어떤 성기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 폭력성을 바깥으로 완전히 외설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조기 대선 이후에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장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세력이 바로 이 친문 세력이에요. 친문 세력. 이 사람들. 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을 했냐? 윤석열을 누가 검찰총장을 만들고 그 사람을 누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히고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데 그런 특수부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문재인 대통령. 누가 또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느냐? 조국 씨.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이 계엄이라고 하는 그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계엄 세력을 누가 키워놨느냐? 누가 이런 식의 계엄 세력이 덩치를 키울 수 있게끔 이들의 근육을 만들어줬느냐라고 하는 총체적인 정책적 실패가 이 문재인 정부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출마할까요?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그 인간적으로 아이러니예요. 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할 때 가장 지지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고, 그다음에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도 조국 수석이 편히 대준 셈인데. 윤석열 검사장님은 잘 알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이인데 그 양반이 시험이 늦게 되셨고 하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디 가서 경거망동을 하고 누구처럼 뭐 윗사람 짓밟고 넘어가고 이런 거는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죠. 그렇게 이제 압박했다가는 윤석열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나설 거고, 그러면 엄청난 역풍 생기고. 윤석열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재력가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흠집내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해요. 네. 어떤 면을 신뢰하냐면 혹자는 왜 정치적 야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뭐 사익에 따라 움직였다거나 정치적 야심이 있다거나 그건 전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야당한테 넘어가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재명 지사한테 넘어가면 그 주장도 못한다. 네. 응? 그래서 걱정이 제일 많을 거다. 제가 보건대는 문 대통령이 야당 후보가 누구냐 그건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재명가 되면 내가 죽는다.
그 생각은 늘 할 거예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반성도 없고 지금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치를 떠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후보를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국민이. 그 계엄 세력을 여기 키워놓고 만들어낸 한국 정치의 조건을 파시즘 정부가 들어설 수 있게끔 정권 연장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을 키워낸 그 여건을 만들어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파 세력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으면은 민주당 후보였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만한 응집력이 없어요. 지난번에 민주당 이 대선을 보게 되면 조기 대선이 끝난 다음에 선거를 치렀는데도 김문수가 40 몇 프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그 간담이 서늘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후보가 여기에서 국민이 여기서 지지를 받은 것이지 그냥 민주당 후보가 지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등장을 한 거지 단순히 민주당의 시대가 등장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이게 그 민주당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런 형태의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만성적인 자의식도 없고 그런 것들을 다 은폐하고 숨겨. 지난 1년 동안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이 문바들이었거든 지금.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국민 밉상이 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거는 뭐 추운 날 서초동에 가 뭐 조국을 위해서 뭔가 피켓팅을 하고 뭐 했던 사람들도 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예? 그렇게 속았다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빤스까지 벗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개헌 세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친문 세력이 그냥 빤스까지 벗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국 씨가 이번에 선거에서 행태들 그리고 이런 위기의 어떤 국면에서 지난 한 1년 문재인, 최욱, 최욱, 김어준,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노골적으로 반시대적, 반시민적인 심지어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을 윤석열 그로 이제 다 치부를 하는 거야. 지난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나와가지고 유시민 씨가 한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에 대한 인식이 1도 없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그냥 1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의 난해에서 시작되었다. 이건 우리 시대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 구조를 완전히 그 은폐하는 얘기거든요. 속임수죠. 이런 속임수를 이제 속을까요? 자, 이날 그 유시민 씨가 박구영 씨도 그렇고 이 하는 얘기의 그 핵심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의 다양성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가장 지금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 확장성, 중도 확장성, 진영을 넘어서서 모두를 위한 어떤 그 정치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가 일관된 그 기조잖아요. 이만큼 다양성이 있는 기조가 있었었나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이 시절에 보게 되면은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아마 그때는 박근혜 탄핵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환호를 하시느라고 그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구호에 여러분들이 많이 거기에 동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서 보면은 적폐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치의 진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사람의 그 의원이라든가 한 사람의 어떤 그 정치적 리더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국민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시에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가지고 그 진영의 이익을 꾸 정부를 운영했던 것이 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협소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중도라든가 보수 진영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보수라고 하는 게 보수 세력이 있고 보수 진영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보수적인 사람들을 끌어안지 못했던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방식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지금 뉴 이재명 현상이라는 것이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역사상 DJP 이후로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나를 찍지 않았던 그걸 넘어가가지고 가장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이었는데 이 정부를 가지고 다양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다양성이라고 저희들의 이익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국민을 위해서 이런 다양성 같은 것들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통합하는 거고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위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야.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다양성 관직과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계파,
우리 계보의 이익을 무시하느냐. 사실 이 얘기죠, 이게. 완전 이게 지금 정치라고 하는 거를 국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민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너무 괘씸하게 지금 이럴 데 없거든, 진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정치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평택을 선거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당선시켜야 한다. 근데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지금 경쟁력이 없는 상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그걸 팔으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돼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예. 기괴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지난번에 그 김어준 씨 나와 가지고는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민주당인데 저 사람이 민주당 후보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일단 기괴하고, 민주당 후보와 싸우고 있는데 그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민주당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와 가지고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 이 기괴하고, 그런데 그 민주당 아니었던 사람을 여기에 데려와서 원래 민주당이었던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런 난처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그 진보 정당이고 자기 민주당 사람이었던 사람들하고는 지금 연합을 하지 않고 엉뚱한 방식의 이제 세력 확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우 기괴하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기괴하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확장시켜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지난주에 먹히지 않으니까 박구영 씨하고 같이 바람잡이하면서 같이 나와 대통령을 펴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것들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뭘 원하지 않냐면은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걸 이재명 대통령도 바라겠느냐? 박구영 씨도 거기서 맞장구를 치면서 대선 후보가 많아야 이후에 어떤 탈도 없을 것이고 대통령도 다른 생각을 아마 하지 않으실 거다. 정말 연병 떠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그죠? 저희가 참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사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왜 일어났습니까? 이게 조기 대선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사면 요구를 통해 가지고 조국 후보가 이제 나오게 되고, 문바의 사면 요구죠. 알려지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특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같은 시민들은 무슨 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뭐 얼마 살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는, 몇 달 살다가 나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특혜를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 몇 달이나 됐어요. 조기 대선 다음번 대선 후보로서 어떤 것들을 불을 붙이면서 정말 그 기괴한 건 그런 게 기괴한 거죠. 그죠? 예. 그 분란이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민은 아무도 이재명 정부 이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제 막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무너진 어떤 헌법 체제를 잘 안정화시켜 가지고 발전시키기를 이제 바라고, 국민의 마음은 오직 이제 그거밖에 없는데 다음 대선 논의를 시작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대선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국 같은 대선 후보를 원해요?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였던 사람들을 지금 저희가 대선 후보로 원합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고 탄핵을 받은 거는 지금 윤석열이지만 동시에 이 세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 세력이 등장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마련해 준 그 실패한 문재인 정부도 동시에 그 탄핵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이나 반성이 지금 여전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지금 어떤 시민이 지금 조국 같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랬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대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서 이 정부가 지금 잘 운영되고 국가가 안정되기를 이제 바라지, 누가 지금 다음번 대선 얘기를 그런 걸 원하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돼요.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있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뭐 쉽지는 않은 얘기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그 이전과 이후를 바라보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확장이 되고 넓어지고 업그레이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를 바라지, 누가 문재인 정부의 그 황태자가 다시 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국민의 눈에서, 시민의 눈에서 관점들이 1도 없는 거예요. 거의 엽기적이죠. 엽기적이야. 지금 이번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적 기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방
정부의 구성, 그걸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큼성큼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지방 정부를 구성하는 거. 이게 이 지금 시대 정신이고 이 지방선거의 지금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지금 대선 얘기를 하고 자빠졌냐고 지금 이 지방선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미친놈들이죠, 완전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비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그냥 맛이 간 거죠. 맛이 간 거야. 김수영 씨에 보면은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그게 이렇게 맞는 얘기고 시대의 보편성과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시적인 형태의 비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계엄 같은 걸 겪었는데 왜 이런 계엄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이 계엄 세력에게 사회적 기반과 정치적 기반을 제공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당연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로 절대 다시는 등장해가지고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의 명령을 이 사람은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맨 끝에는 간첩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암시까지 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완전히 그 망상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김어준 씨가 그 음모론과 그 망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떤 그런 음모론적인 망상, 어떻게 보면 황교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뻔뻔스러움이라는 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장착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반성적 의식이 완전히 그때 사라진 상태 있잖아요. 외부의 시선도 없고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게 파시즘 상태가 되는 것인데, 수구 세력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파 세력, 도론 문주당 이 세력이 똑같은 방식의 그 반성적 체계를 완전히 지금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간 베스트 일베하고 김어준 채널이 기반하고 있는 딴지 게시판, 이게 지금 그 성향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음모론적인 세계와 이 세상을 도덕 선악관념으로 나누고 자기들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간첩으로 물고 적으로 낙인 찍고, 지금 이게 사고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변화를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민주당이 아니라 사라져야 좀비 민주당, 그 세력이 있는 거고, 완전히 실패를 하고 역사의 저편으로 건너가야 될 그런 상징적 사건이 벌어진 것이 이 계엄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고 하는 사건에 이 윤 어게인과 문 어게인은 지금 같이 있는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그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 어게인 세력이 자기 이 문 어게인을 획책하는 거는 윤 어게인을 획책하는 것하고 이 패러다임상으로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정신의 구조, 사고의 구조, 이 망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들이 다시 한번 등장해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역할을 국민들이 바라지를 않아. 그래 꺼지라는 거야. 근데 꺼져야 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나서가지고 지금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시대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지금 없을 수가 있나 지금 세상에? 제가 증거가 없어서 지금 말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증거를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런 증거를 찾는 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전체주의 세력들이 늘 너희들은 배후 세력이 있구나, 자발적인 형태의 시민저항, 민중저항을 증거를 수집하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고문하고, 그죠? 점조직으로 엮어가지고 간첩 사건을 만들고, 이런 게 지금 전체주의 세력이 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간첩이 있는 게 분명하다. 특히 민주당 내에 어떤 간첩이 있는 게 분명하다. 어떻게 지금 대학 교수가 이런 수준의 얘기를 지금 장단을 맞춰가지고 여기서 바람잡이를 하고 이런 걸 하냐고. 이 사람이 철학과 교수인데 전남대라는 대학이 그렇게 만만한 대학이 아닌데 거기 학생들이 지금 이 교수라고 하는 작자가 이런 식의 개망상을 하고 있고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특정 세력의 개파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런 가짜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제가 대학 다니던 상황에서 이런 교수가 있었으면은 이건 학생들이 탄핵을 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보편성을 지향하는 것이고 보편성을 옹호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특수주의하고 패거리주의를 옹호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쓰지 않는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꼭 써야 돼요?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정부가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쓰든 말든 왜 니들이 지랄이냐고. 지들이 지금 무슨 행정부 지금 권한자예요? 리더예요? 손발이 맞는 사람을 쓰는 게 리더가 자기 권한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말든 왜 1년밖에 안 되고 지금 게다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게 지랄이냐고, 실패한 정부에 있었던 새끼들이.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써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뭐 거기 왼쪽에 있는 사람 맞아? 이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오고서도 시민들이 보기엔 특권적으로 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사면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특권적인 형태의 대통령 사면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뭔데 왜 저렇게 하냐고. 대통령이 권한이 있으면 그런 거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지금 문란이라는 거 아니에요? 적재적소, 능력이 맞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국가를 위해서 정말 봉사해가지고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주변에 오래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도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대. 친한 지인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를 만드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수권 세력이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덕목이거든요. 내가 친하다고 사람을 쓰는 게 아니야. 우리 진영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야. 국민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좌파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보 진영과 민주 진영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국민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을 그동안 하지를 못했고 DJ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분이죠. DJ는 민주당만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분은 이미 집권할 때 박대준 씨 같은 사람하고도 손을 잡아가지고 총리가 되고 집권할 때도 DJP 연합으로 됐고 그러나 IMF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국난적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여력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정치적인 방식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조건이나 상황 속에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진영을 넓히고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단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도 진영의 대통령이 머물었고 문재인은 완전히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찍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냥 적폐로 몰아가지고 윤석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런 선악의 구도에 따라가지고 당을 넘어서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지. 이게 저런 형태의 요구 자체가 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쓰냐 이렇게라고 하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무슨 그 진보 진영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왜 문빨을 안 쓰냐는 거야. 국민들이 그 실패한 정부에 있는 놈들 거기다가 쓰면 거 좋아하겠어요? 또 국민이 거기에서 실패하기를 바래? 나라가 니네 거야? 국가를 완전히 사유화해서 생각하는 새끼들이에요. 이런 대화 자체가 지금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아무도 국민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왜 니들이 도대체 우리 편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냐고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식의 사고를 하냐고 이 썩은 새끼들이죠 완전히. 이런 것들을 200만 300만이 앉아가지고 보고 앉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슈퍼챗 날리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에? 어디다 대고 이 편 저 편 무슨 진영을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